다음은 질문에 답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번에 부자가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부동산 투기를 많이 한다든지 상속 재산을 많이 그 상속 자산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또 부동산 이제 물려받는다든지 증권을 또 물려받는다든지 이런 거니까 이제 그러니까 부동산에 대한 얘기를 또 질문에서 이제 선택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주택은 과연 투기 대상인가? 요게 질문의 요지가 돼요. 그 사람 사는 사람 집이 투기의 대상이냐? 요거 이제 집이 나무 들어가면 안 그럴 거 아니야. 서로가 살라고 우리 집 좀 관리만 잘 해주고 살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되는 세상이 돼야 되는데 집이 모자라니까 이제 이런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택의 투기의 대상이 되는가 하는 거를 옛날 고려시대 얘기를 한번 참고로 요 얘기를 한번 들어보시면 또 이제 여러분들이 느끼는 점이 있으실 것 같아요. 고려 명종 때 그 노씨 있잖아요. 노씨. 대통령 노태우 대통령 지내신 분이 있잖아요. 근데 그분이 본관이 어딘지는 모르지만은 평양노씨의 시조가 되는 노극청이라는 분이 고려 명종 때 사셨어요. 아예 대단한 청렴 결벽하고 양심적인 그런 저 선비였었는데 집이 가난해서 양반이지만 집이 가난해서 살림살이가 이제 어려워지자 이제 이러쿵저러쿵 아무리 국내봐야 별 이제 관리도 있었는데 공무원이 있었는데 그래도 형편이 어려우니까 다른 사람 같은 분 뇌물을 먹는다든지 뭐 이상한 관리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런 쪽으로 눈을 돌리지 않고 할 수 없이 우리 집을 팔자. 그 집을 조그맣게 팔아가지고 조그만 데로 가자. 이제 그 생각하고 집을 팔기로 이제 부부간에 결정을 했어요. 근데 남편이 지방 출장을 간 사이에 공무원이었었으니까 출장을 간 사이에 부인이 집을 사러 온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살 사람이. 그래서 살 사람이 누구냐 하면 현덕수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도 또 청렴 결핍한 선비였었어요. 그래서 이제 거래를 어떻게 했느냐? 여기 국사 사전에도 나와요. 이 사람들 얘기가 모범이 되니까 그렇죠. 이제 현덕수라는 사람이 찾아와서 집을 이제 매매가 이루어서 팔기로 됐는데 요때 이제 거래 단위가 은이에요. 은돈이겠지. 이제 은 12근에 팔았어요. 집을. 은 12근. 이제 한 근, 두 근한 근량으로 따지는 거예요. 12근에 팔았는데 이제 남편이 출장에서 돌아왔어요. 이제 돌아와서 보더니 노국청이라는 이 양반이 이제 하는 얘기가 여보 당신 잘못했지 않냐고. 마음불을 잘 써야지. 우리가 이거 집 살 때 은 9근을 주고 산 집을 우리가 돈 들이고 수리한 것도 없지 않느냐. 오히려 해지면 해지고 낡으면 낡아졌는데 거기다가 돈을 보태가지고 3근을 보태서 은 3근을 보태 12근을 받는다는 이게 말이 되느냐. 안 된다. 도대체 누구하고 거래를 했느냐. 그래서 알아보니까 이제 현덕수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 찾아가지고 우리 집 이거 잘못 팔았으니 해약합시다. 현덕 깜짝 놀라는 거예요. 잘못 팔다니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그 집을 살 때 은 9근을 주고 샀는데 나 없는 사이 우리 부인이 12근을 받았다 그러니 이 계약은 무효입니다. 안 됩니다. 3근을 도로 가져가든지 그것은 계약을 해지하든지 양당간에 결정을 내립시다 그랬더니 이 현덕수라 사람이 뭐라는지 알아요? 당신만 양심이 있고 나는 그럼 바보 천치라고 도둑놈으로 보내야 사람이 그래가지고 쓰느냐. 나 3근 못 받겠다. 거래를 한번 했으면 끝난 거지. 12근을 갖고 서로 거래가 끝났으면 집을 팔기 살 거래가 끝났으면 그걸로 끝내야지. 지금 가서 나보고 돈을 도로 받으려는 얘기야. 그럼 나를 사람을 뭘로 보느냐고. 둘이 대판 싸움이 났어요. 지금 이런 사람이 있어요. 거짓말을 해가지고도 많이 받으려고 그러고 그냥 더 바가지 씌우려고 하는 판국인데 이 사람들은 더 받았다고 돌려주느니 안 되느니
신경이가 엄청 많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다 나중에 타협하다 나중에 어떤 결론을 얻었냐면은, 그럼 좋다. 나 세돈을, 세금을 안 받으시면 치고, 돈을 내놓겠다. 그러니까, 이 현덕수란 사람도, 아니, 나도 안 받겠다. 그러니까 타협 보다가 보니까 두 사람 다 불자였었대요. 그러니까, 그럼 우리 은세근을 절에다 공동으로 시주하자. 그렇게 타협을 받대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요런 마음씨 가지고 산 사람들이니까, 아까 공무원들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요 평양로시의 시조가 되는 노극척이라는 사람이 2부 상서가 돼요. 2부 상서는 장관짜리가 되는 거예요. 2부 상서가 되고, 그 다음에 현덕수라는 사람은 이제 무신 출신이에요. 이 사람은 무신 출신으로서 병부 상서까지 올라요. 국방장관까지 돼.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니까 그 대신 양심적으로 재물에 눈이 어둡지 않고 양심적으로 사니까 이런 장관짜리까지 올랐지 않느냐. 두 사람 다. 두 사람 비교하면 한 사람이 뭐 어디 잘하고 잘못한 거 없이 똑같잖아요. 청렴결백하고 양심적이야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두 사람 다, 한 사람은 이부 상서에 올라오고 이고 한 사람은 병부 상서에 올라서 두 사람 다 장관짜리에 올랐더라. 이제 그러면은 이제 궁금하잖아. 아니 그때 거래를 무슨 은으로 한 군 두 군 따져가지고 거래했느냐? 예? 그런 얘기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냥 고려시대 개경의 집값이 어떻게 됐느냐? 이걸 또 따져보는 거예요. 이제 은시세로 해서 환산해서 따져보니까 그 당시 집 한 채가 요즘 돈으로 따져보면 4,800만 원에서 2억 4천만 원까지 가더라. 은시세를 환산해서 이제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대개 기준이 가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 비싼 거는 2억 4천만 원짜리 집이 있고, 그 다음에 싼 거는 4,800만 원 집이었다. 요즘 시세로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이제. 그것도 한번 참고로 이제 알아봅시다 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불사금 둘 다 이제 불자니까 불사금 시지로 냈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떻게 보면 합리적인 방법이었던 것 같아요. 서로 양심은 지켜가면서 이제 굳은 절개를 서로 지킨 거지. 이제 은세근을 절에 시주했다. 절 시주 얘기가 나왔으니까 해서 덧붙여서 제가 이제 아는 얘기 하나 이제 소개를 해볼까. 저 충청도 어디 지명을 얘기하면 또 이제 그게 곤란한 것 같아서 지명은 얘기 안 해. 충청도에는 사찰인데 거기 제가 이제 몇 번 드나들고 왔다 갔다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사찰을 처음에 세워와서 처음에 이제 개원법 배우고 그럴 때 이제 찾아가 보고 이제 그 다음에 몇 번씩 가서 이제 주지 스님이 아는 스님이 있어서 왔다 갔다 했었는데, 건물을 잘 짓고 사찰을 잘 지었는데 주차장이 협소하고 좁았어요. 주차장이 좁았는데 나중에 주차장을 넓히려고 보니까 이제 그 주차장 있는 자리에 붙어 있는 논이 커다란 논이 있었어요. 벼 심는 논. 그 논을 살게 됐는데, 이걸 나중에 이제 알고 보니까 소문이 안 날 수가 없는 거야, 이게. 거기 가끔 가다 왔다 갔다 하는 저 인천 지방에 사는 신도가, 요거 앞으로는 주차장이 좁으니까 널릴 것이다. 그래가지고 그 현지 사람한테, 농민한테 땅을 싼 값으로 샀어요. 인천 사는 그 사람이. 그래 놓고 요게 기다리고 있으면은 주차장을 하려면 요 땅을 사게 될 것이다 예상을 하고 나중에 비싸게 팔아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쪽에는 절에다 시주 돈을 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절을 이용해 가지고 돈을 버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나쁜 사람이지.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그렇게 흔치 않겠죠. 그래서 성구에는 각 사찰들이 옛날부터 지금까지 전부 이제 불자들이 시주한
그 돈으로 사찰을 다 읽어놓고 전각도 짓고 불탑도 또는 석불도 세우고 다 그런 이제 보식물을 충당하려는데 간혹 가다가 요렇게 나쁜 마음을 쓰는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들은 잘 될 것 같지가 않아요 아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그러면은 하여튼 대대손손 부자로 그냥 빚지지 않고 그래도 남부럽지 않게 사는 건 중요하지 않느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유를 찾다 보니까 또 뭐가 나오냐면은 그 민속학자료는 조용헌이라는 분이 있어요. 그 조선일보의 그 칼럼도 계속 몇 년 동안 쓰고 그랬던 분이에요. 요 분이 강의를 하는 걸 인터넷에서 제가 여러 번 보고 그랬는데 책도 읽어보고 그랬어요. 거기 이분이 민속학자이다 보니까 무슨 일을 하고 다녔냐면은 20년 동안 우리나라 500년 이상 명문가로 쭉 이어지는 이거 참 300년, 500년 명문가로 이렇게 쭉 지내오기가 참 힘든 거예요. 이렇게 지내오는 사람들을 전국을 다 찾아다니면서 가서 잠도 자고 만나보고 그리고 어떻게 부자로 계속 이렇게 유지해가면서 살 수 있느냐. 그러면 그분들이요. 저도 이제 이렇게 지나다 보고 수원에서는 이제 한 집 구경 갔었어요. 가서 보니까 집이 엄청 커요. 한옥으로. 그랬더니 99칸짜리 집 그래요. 근데 이제 100칸을 넘질 못한대요. 100칸이 넘으면은 궁궐로 되니까 그건 나라에서 규제를 받는데 그래서 민가에서 짓는 집은 99칸까지가 제일 큰 집이에요. 그거를 헐어다가 저기 용인 수원 옆에 용인 민속촌에 갔다가 집을 이제 헐어 짓기도 하고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집도 크고 한옥으로 그 명문가로 몇백 년 이어져 내려오는 사람들이 요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오랫동안 부자로 살면서 이렇게 유지해 내려올 수가 있겠는가? 한번 조사해 볼 필요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궁금하지 않으세요? 아니 한두 해도 아니고 몇백 년 동안 그렇게 이어져 내려오는 게 이게 무슨 원인이 있을 거 아니냐. 이제 원인을 조사를 해서 그 집 가서 자고 얘기도 들어보고 역사 사실을 들춰보고 민속학자 조용헌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조사를 해본 결과 어떤 결론을 얻었느냐. 이 사람들 따져보니까 적선을 많이 했더라. 적선을 많이 한 사람들이 반드시 명문대가로 오랫동안 유지하면서 잘 살고 있더라. 그 적선이 뭐냐? 착한 일 베푸는 거를 많이 해서 선한 행위를 차곡차곡 쌓아가더라. 그럼 쌓아가는 게 어떻게 쌓아가서 그 효과가 언제 나타나느냐? 요것도 요분이 얘기를 해놔요. 그게 무슨 얘기가 나오냐? 정조 할아버지 때에서 적선을 해서 좋은 일을 해놓고 베풀고 그렇게 산 것이 정선자 때부터 효력이 발생되더라. 거기다가 이제 예를 들어서 10,000명을 구제를 했다. 10,000명의 밥을 먹여주고 좋은 일을 했으면은 거기에 이제 보태가지고 이자까지 붙어서 그렇게 복이 찾아오더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연속해 계속해서 좋은 일을 많이 하더라. 그러니까 한 대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자손 대대로 이어 내려오면서 좋은 일을 많이 하더라. 주변 사람들에게 이렇게 베풀어주고 그리고 좋은 일도 해가면서 사는 사람들이 자손들이 그 조상들의 음덕으로 조상의 음덕 그랬던 음덕으로 잘 살게 되더라. 요거를 한두 집이 아니고 20년 동안을 전국 방방곡곡을 돌아다니면서 전부 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다 까닭이 있더라. 그래서 이제 그러면 제사를 모실 때도 요게 연휴에서 저희도 여기 이제 영구위패를 위패를 그 1년 동안 모셔놓고 있는데 여기 이제 정조 할아버지 할머니 때부터 여기다 위패를 모셔놓고 1년이라도 모셔놓고 매월 합동천도 해드리고 제사했으면 제사도 지내드리고 이렇게 해나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손들이 잘 살게 되려면 대대손손 이어져서 좋은 일을 많이 해내야 된다. 그게 잘 살 수 있는 방법이 된다. 그러니까 베풀고 사는 사람들이 그 복을 받는다. 그게 불교에서 그러잖아. 복을 일궈놓는다. 그 새해 인사 복 받으세요. 그러면 복을 많이 지으세요. 요 얘기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행에 만약 이제 생각해 보세요. 이제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은행에 가서 돈 달라고 그래 보세요. 어떻게 되나? 예금도 안 하고 통장도 만들어 놓지 않고 거래도 안 하는데 은행 가서 돈 달라고 그러는데 손에 칼이 들고 총이 들어섰다. 그럼 그 강도예요. 그렇잖아요. 은행에 거래를 하면서 일정 금액을 예금을 해 놓고 통장이라는 거에 돈이 적립이 쌓아져 나가야 더 돈 좀 주세요. 그러면 은행에서 얼마 필요합니까? 돈을 주는 거 아니에요. 복도 똑같다는 거예요. 적선 베푸는 걸로 주변에 좋은 일을 많이 하는 게 하나 둘 쌓여가야 그 자손들이 그 덕으로 복받고 잘 산다는 거예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좋은 일을 하나도 안 하고 나 복받게 해주세요 하고 부처님 전에 와서 빌기만 한다고 해서 될 것이냐?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볼 문제예요. 그럼 부처님이 나오셔서 말씀하실 것 같으면 너 복받은 일을 했느냐? 그러니까 부처님이 복받은 일을 했느냐? 여러분들에게 불자들에게 와서 기도하면 얘기해 주는 대신에 미리 부처님께서 살아생전 계셨을 때 하신 말씀이 경전을 통해서 나오잖아요. 그렇게 보시를 향하고 베푸는 삶, 더불어 사는 사회에서 베풀고 살아라. 그러면 복받고 잘 살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런 가르침이 경전상에 다 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경전상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의 경전을 직접 대하고 보고 그걸 확인할 수 없으면은 스님들의 법문을 들으셔서 이런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서 복을 받을 수 있겠느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이게 이제 민속학자의 얘기를 또 20년 동안 조사한 내용을 몇 가지 소개하면서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일반론으로 사회에서 돌아다니는 얘기도 요게 이제 귀뜸을 해드리고 그 다음에 불교에 사는 얘기는 이런 것이다. 그 방법론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바쁘기도 하고 또 날도 덥고 절에 가기 힘들고 그러면은 천상 집에 앉아서 핸드폰을 통한다든지 라디오를 통한다든지 텔레비전을 통한다든지 인터넷을 통해서 불교 방송 보시면은 부처님의 말씀을 들으실 수 있잖아요. 그게 바로 부처님 전에 와서 기도하면서 부처님께 직접 말씀을 듣는 것과 똑같이 효과가 있는 것이 불교 방송을 통해서 들으시면은 이것도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것도 불교 방송 통해서 하는 말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꾸며져 사는 얘기가 하나도 없이 전부 근거를 대가면서 전부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여기 일반론도 같이 얘기를 해드리고 경전에 있는 말씀도 얘기를 해드리고 이왕이면은 우리가 잘 살 수 있는 길,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 부자로 살 수 있는 길, 그런 길을 함께 가기 위해서 불자가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시간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그러면은 이제 다시 이제 정리를 해보면은 그러면 이제 질문 받을 때 주택이 투기 대상이 되느냐? 그러니까 땅덩이 한정돼 있고 문제가 있는 것이 그러니까 집이 없는 사람도 있고 어려운 사람도 있고 그 어려운 사람들은 또 사정이 물론 다 있겠죠, 여기에. 그러면은 집 가지고 아까 고려 명종 때 노국청과 현덕수란 사람이 둘이 싸웠다면 다툰 거지. 안 받겠다 서로 그 마찬가지로 부동산을 투기 대상으로 해서 하는 그런 게 점차적으로 없었으면 좋겠다.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집을 근거가 있잖아요. 집을 수리도 하지도 않고 망가졌을 텐데 돈을 더 엄청 붙여가지고 팔고 그런 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거를 이 시간에 한번 불자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였으면 좋겠다 해서 이제 부동산이 주택이 투기의 대상이 되느냐. 이게 경제 원리가 적용이 되다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것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 싶어서 오늘 질문에서 이런 말씀을 끄집어내 가지고 이런 말씀 저런 말씀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좀 생각해 보시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결론은 뭐냐? 좋은 일하고 같이 함께 더불어서 같이 사는 길이 잘 사는 길이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 불자들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들어 모셔야 될 거 아니냐? 그럼 그 중에서 어떤 가르침이 중요한 건가 아시려고 하면은 이제 불교 방송을 듣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 된다. 왜? 날은 덥고 시간도 없고 절에 갈 형편도 어렵고 그러면 안 되면 그러면은 집에 가만히 앉아서도 핸드폰 하나 가지고도 방송을 볼 수 있으면은 이왕이면 BBS 불교 방송을 통해서 이런 저런 말씀을 들어보고 사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서 오늘 말씀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불보살님이 자비감이 늘 함께 하셔서 이 땅의 불국 정토가 되어지이다. 나무불 나무보 나무승 감사합니다.